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 30억을 자식들에게 모두 물려준 할머니. 그런데 3년 후, 이 할머니는 반지하에서 살면서 생계 때문에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산 1,000원짜리 복권이 50억에 당첨됩니다.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3년 만에 찾아왔고 할머니가 자식들 앞에서 한 말은 너흰 한 푼도 못 받는다. 내가 준 돈 전부 다시 돌려받겠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7세 순이 할머니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보다 더 힘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20살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월세 단칸방이었죠. 남편과 함께 작은 김밥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었지만 신선한 채소를 싸게 사려면 일찍 가야 했으니까요. 22에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업고도 가게 일을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등에 업힌 아기가 울어도 먼저 계산부터 했습니다. 25,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28, 막내 아들 셋을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내가 5살 되던 해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새 아이를 봤습니다. 10살, 8살, 5살.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키운다.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김밥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식당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리고 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픈 걸 참고 파스를 붙이는 게 다였습니다.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밤 청소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셋 다 학원을 보내야 했고 교복도 사야 했고 참고서도 사야 했습니다. 빚을 냈습니다.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은행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자가 무서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손은 주름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성공했습니다. 큰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성공했어요. 둘째 딸은 교사가 됐고요. 막내 아들은 요리를 잘해 가게를 차렸는데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할머니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자랑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녀. 우리 딸은 교사야. 우리 막내 아들은 장사가 아주 잘 돼서 먹으려면 한참 줄 서서 기다려.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너 복 받았다 자식 복.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것으로 충분해. 명절이 되면 자식들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올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믿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편해지겠구나. 70세 생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손주들까지 함께 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걸 자식들에게 주자.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작은 김밥 가게로 시작해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한 푼이 아까워서 짜장면 한 그릇도
아껴 먹으며 모은 돈이었죠. 가게를 부동산에 팔았습니다. 예금, 적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다 합치니 35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큰아들한테는 아파트 2채를 줬습니다. 시가 15억이었습니다. 손주들 키우는데 쓰라고. 둘째 딸 지영이에게는 상가 건물을 줬습니다. 10억짜리였습니다. 막내 아들에게는 현금 5억을 줬습니다. 남은 5억은 할머니의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습니다. 증여식 날 자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요.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얘들아, 이 돈으로 잘 살아라. 그날 저녁 자식들이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희가 대접할게요. 비싼 음식을 먹었습니다. 와인도 마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웃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편해지는구나. 자식들이 잘 모셔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증여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니?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되니?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일주일 후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어때? 이번 주는 애들 학원 상담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도 일정이 있어서요.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은 어땠을까요? 딸은 SNS를 열심히 했습니다. 해외여행 사진, 맛집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딸아, 재밌게 놀아라. 읽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댓글에는 답을 달면서 말이죠. 전화를 했습니다. 지영아. 엄마, 왜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뚝. 막내 아들은 더 심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추석에 우리 집에 올 거니? 엄마, 올해는 시댁에 가야 해요. 내년에 꼭 갈게요. 민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추석에 와라. 엄마, 죄송한데 저희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준호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전화도 2달에 한 번으로, 3달에 한 번으로. 그러다가 아예 연락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자식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독감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다가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누군가 흔들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택배가 며칠째 안 가져가길래 이상해서 와봤다고 했습니다. 119를 불러야겠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대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여보세요, 민수 씨요? 저 어머니 이웃인데요. 지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지금 지방 출장 중이에요. 죄송한데 제가 당장은 못 가요. 일주일 후에 돌아오는데 그때 연락드릴게요. 뚝. 둘째 딸 지영이에게도 걸었습니다. 지영 씨요? 어머니가 병원에. 아, 네, 근데 저 지금 애학교 행사가 있어서요. 내일은 갈게요.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에게도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 응급실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읽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원했습니다. 4인실 병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엄마, 불편한 거 없어요? 어머니, 제가 밤에 있을게요. 할머니의 침대 옆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와줬습니다. 죽을 사왔습니다. 과일도 사왔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 날 할머니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텅 빈 집 현관에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한 달 전에 해놓은 반찬들이 상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받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뭐 했지. 빚을 내가며 키웠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내 건강 다 망가뜨리며 키웠는데, 재산을 다 줬는데 30억을 줬는데,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아, 재산 때문이었구나. 내가 줄 게 없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구나. 남은 노후 자금은 5억이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공과금, 병원비.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 이러다 거지 되겠다. 월세를 낮춰야 했습니다. 더 싼 집을 찾았습니다. 반지하였습니다. 월세 30만 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통장 잔고는 1,500만 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75세에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센터에 갔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세요. 75세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70세까지만 받거든요.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일자리 있나요? 할머니 죄송한데 저희는 편의점, 카페, 음식점 20곳이 넘는 곳을 다녔습니다. 할머니 너무 연세가 죄송합니다. 다른 데 알아보세요. 다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작은 한식당이 보였습니다. 기사식당. 유리창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설거지 아르바이트 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급 1만 원. 나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주방에서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저기 설거지 아르바이트요. 제가 해도 될까요? 김 사장님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설거지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75세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정말 일하고 싶어요. 제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김 사장님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시죠.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식당에 갔습니다. 앞치마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었습니다.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쌓여있는 그릇들.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릇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이 부르텄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잠깐 쉬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더 이상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계속 하시겠어요? 네, 하고 싶어요. 그럼 정직원으로 하실래요? 월급 150만 원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2달째 식당 직원들과 친해졌습니다. 젊은 알바생이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방장도 잘해줬습니다. 어머니 같아요. 할머니 김 사장님도 챙겨줬습니다. 할머니, 점심 드세요. 천천히 하세요. 여기 사람들이 자식들보다 나았습니다. 석 달째 할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76세. 자식들한테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생일이시죠? 어떻게 알았어? 불이 꺼졌습니다. 직원들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선물도 있어요. 손크림이었습니다. 고급 제품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이 많이 거칠어지셔서 이거 바르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구나. 여기가 내 진짜 가족이구나.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오후 3시 식당을 나섰습니다. 동네를 걷고 있었죠. 복권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1등 당첨자 3명 배출. 행운의 복권 가게. 할머니는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저기 복권 한 장만. 로또요? 자동이요? 수동이요? 자동으로 주세요. 네, 1,000원입니다. 복권을 받았습니다. 번호를 받습니다. 3, 17, 22, 31, 38, 45. 집에 와서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오늘 로또 추첨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첨 번호는 3번, 17번. 급하게 서랍을 뒤졌습니다. 복권을 꺼냈습니다. 22번, 22번. 맞아. 31번, 38번, 45번. 손이 떨렸습니다. 3, 17, 22, 31, 38, 45. 전부 맞았습니다. 1등. 당첨금은 50억 원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로또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1등입니다. 진짜구나.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당첨 확인하러 왔습니다.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세금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약 35억입니다. 은행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알려야 하나?
이제 연락 오겠지. 35억 당첨됐다는 걸 알면. 잠깐 멈춰 섰습니다. 분명 연락 올 거야.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겠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기다려보자. 소문은 어차피 퍼질 거야. 그때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복권 가게 주인이 입이 가벼웠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1등 나왔어요. 할머니 한 분이 당첨되셨대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할머니래? 기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아닐까?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첨 3일 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큰아들 3년 만에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 민수예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일하고 지내지. 아, 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주말에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바쁘지 않니? 바빠도 시간은 낼게요. 회의는? 회의는 괜찮아요. 그래. 3년 동안은 회의 때문에 바빴잖니. 엄마는 됐다. 끊어.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딸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 지영이야. 엄마 보고 싶어요. 갑자기 왜? 아니, 그냥 엄마 생각나서. 3년 동안은 생각 안 났나 보지? 엄마 미안해요. 정말 바빴어요. 바빴어? 해외여행은 시간 있었나 보네. 그건 SNS에 파리 사진 올린 거 봤다. 댓글도 달았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 시간 되세요? 무슨 일로?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래. 갑자기. 엄마. 됐다. 나도 바쁘다. 뚝. 30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준호예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너 어떡해?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3년 만에? 엄마 미안해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반지하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세요? 왜 이런 데서? 돈이 없어서 내 돈을 너희들한테 다 줘서.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로 왔니? 그냥 보고 싶어서요. 복권 소식 들었지?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동네는 다 아는데. 엄마, 진짜 당첨되신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해? 아니, 그냥. 됐다. 나가봐. 바쁘다. 엄마, 제가 나가라고 했어. 문을 열어줬습니다. 준호가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 똑같네. 휴대폰을 봤습니다. 큰아들 문자입니다. 엄마, 진짜 복권 당첨됐어요. 둘째 딸도 엄마 정말 50억이나. 막내 아들도 우리들이 다 같이 찾아뵐게요. 이번 주 안으로 갈게요. 역시나였습니다. 할머니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사 식당으로 와라. 내일 오후 3시. 민수가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이시죠? 증여 취소 소송건으로 상담받았던 사람인데요. 내일 오후 3시에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김 사장님께도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제 자식들이 내일 올 거예요. 지켜봐 주실 수 있으세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할머니는 앞치마를 입고 설거지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세 대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외제차네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내렸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가 내렸습니다. 샤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가 내렸습니다.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앞치마를 입은 채로 그들을 봤습니다. 앉아라. 자식들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이제 그만 일하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갑자기 엄마가 힘드실까봐. 3년 동안은 안 힘들었는데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일하세요? 연락 좀 하시지. 했지. 안 받았잖아. 그건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복권 당첨 축하드려요. 돈 관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엄마, 복권 소식 듣고 온 거지? 자식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 내가 모를까봐.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민수가 서류를 봤습니다. 증여계약서. 맞아. 내가 너희한테 준 거. 왜 그걸? 할머니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당 구석에 앉아있던 정장 입은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기철입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자식들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법 제556조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 해제입니다. 엄마, 이게 무슨... 증여 후 3년간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거 자료입니다. 첫째, 병원 입원 기록. 72세 때 독감으로 3일간 입원하셨습니다.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이웃 증인 진술서 119를 부른 사람은 이웃이었습니다. 셋째, 통화 기록. 3년간 총 통화 시간 15분입니다. 지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넷째, 반지하 월세 계약서. 어머니는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준호가 떨었습니다. 변호사가 증여 목록을 읽었습니다. 민수 씨, 아파트 2채, 시가 15억 상당. 반환을 청구합니다. 지영 씨, 상가 건물, 시가 10억. 반환을 청구합니다. 준호 씨, 현금 5억. 반환을 청구합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럴 거예요? 농담이시죠? 할머니가 그들을 봤습니다. 농담처럼 보이니? 엄마, 우린 가족인데. 가족? 지금 우리가 가족이니?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3년 동안 어디 있었니?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내가 반지하로 이사했을 때는, 내가 설거지 일을 시작했을 때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디 있었어? 자식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영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 지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앞으로 기회는 3년 전에 줬어. 할머니가 더 크게 말했습니다. 복권 35억 말이다. 자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한 푼도 안 준다. 엄마, 입 닥쳐. 내 말 끝까지 들어.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5억을 어떻게 쓸지 결정했다. 첫째, 김 사장님. 김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할머니, 3억 드립니다. 3년간 딸보다 나았어요. 자식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김 사장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받으세요. 마음입니다. 자식들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둘째, 식당 직원들. 너희들 각자 1억씩 줄게. 가족처럼 대해줘서 고마웠어. 진짜 가족 같았어. 직원들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셋째, 독거노인 복지센터에 10억 기부합니다. 이미 서류 작성했어요. 나 같은 할머니들 많으니까.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할머니들 도와주세요. 넷째, 나머지 돈은 세계 여행 갈 거야. 평생 일만 했잖아. 이제 좀 놀고 싶어. 죽기 전에 세계 한 바퀴 돌 거야. 혼자서.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럴 거예요? 우린 자식인데. 할머니가 그를 봤습니다. 자식? 돈 있을 때만 부모였잖아, 너희한테는. 너희가 날 부모로 대했니?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왔니? 생일 때 연락이라도 했니? 3년 동안 뭐 했어? 재산 받아가고 나 몰라라 했잖아. 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식당 직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야. 내 생일을 챙겨주고, 아플 때 걱정해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준호가 소리쳐 말했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후회는 이미 3년 전에 충분히 했어. 너희한테 재산 준 거 후회했지. 왜 그렇게 믿었을까? 왜 그렇게 기대했을까? 그게 후회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민수 앞에 던졌습니다. 엄마, 됐다. 할 말 끝났어. 김 사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두 사람이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식당이 더 따뜻해졌어요. 직원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얘들아, 건강해라. 행복해라. 사랑한다. 할머니, 저희도 사랑해요. 다 같이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식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15억 받아가고 엄마 버렸지. 법정에서 보자. 지영아, 10억 받아가고 전화 한 통 없었지. 기억해둬. 준호야, 5억 받아가고 연락 두절이었지. 잊지 마. 너희가 받은 재산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받을 거야.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미쳤어요. 자식들이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식당 안을 봤습니다. 자식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올렸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식당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점점 사라졌습니다. 잘 가라. 못난 것들아. 이제 난 나리에 살 거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어디에 있을까요? 파리에 있습니다. 에펠탑 앞에 서 있습니다. 77세에 처음 보는 에펠탑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음 주는 로마입니다. 콜로세움을 볼 겁니다. 그 다음은 런던. 혼자 여행하는 게 외로우냐고요? 전혀요. 이렇게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돌아옵니다. 기사식당에 갑니다. 우리 엄마 오셨다. 김 사장님과 직원들이 반겨줍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수다를 떱니다. 웃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3억을 받은 김 사장님은 식당을 확장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꿈을 이뤘습니다. 한 명은 집을 샀습니다. 한 명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한 명은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제 20억이 좋은 곳에 쓰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판례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자식들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전부는 힘들고 일부만 반환하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받을 거야. 큰아들은 아파트 2채를 팔아야 할 위기입니다. 둘째 딸은 상가 건물의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막내 아들은 5억을 모아야 합니다. 힘들겠죠. 하지만 제가 당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접 연락이 온 적도 있습니다. 민수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읽고 지웠습니다. 지영이가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집 앞에 왔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만 관계가 남았을 뿐입니다. 가끔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자식인데.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후회요? 단 1초도 후회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빨리 깨달은 게 다행입니다.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복지센터는 100명의 할머니를 돕고 있습니다. 제 10억이 좋은 곳에 쓰였습니다. 자식들한테 줬으면 그냥 사라졌겠죠.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로. 가족이 뭘까요? 같은 피를 나눴다고 가족인가요? 아니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가족인가요? 할머니는 답을 찾았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됩니다. 진심이면 가족입니다. 돈 있을 때만 찾는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아플 때 외면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전화 15분 하는 사람은 절대 가족이 아닙니다. 설거지하는 할머니 손에 크림 사다 주는 알바생, 생일 케이크 준비해주는 사장님, 어머니 같아요라고 말해주는 주방장. 그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다음 달 할머니는 호주에 갑니다.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캐나다.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갈 겁니다. 77세,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할머니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찾으세요. 진짜 가족을. 혈육이라는 이유로 참지 마세요. 진심 없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혈육보다 진심이 먼저입니다. 기억하세요. 고맙습니다.